자, 여러분, 스페이스X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재사용 로켓, 화성 식민지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요, 월가의 큰 손들은 스페이스X를 좀 다르게 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스페이스X가 그냥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로켓 너머에 있는 어쩌면 인류의 미래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관점, 왜 스페이스X가 항공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으로 불리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60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페이스X의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기업 가치가 연간 매출의 몇 배냐 이거예요. 근데 60배라고만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딱 봐도 비교가 안 되죠.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항공 우주 기업들은 보통 PSR이 2배 정도예요. 안정적이긴 한데 여기서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호죠. 근데 스페이스X는요? 와, 무려 60배입니다. 2배랑 60배. 이건 전통적인 투자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시장이 스페이스X는 너희랑 급이 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곧 터져버릴 거품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의 거대한 변화에 돈을 걸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스페이스X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플라이휠 모델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압도적으로 싼 발사 비용으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요. 거기서 번 돈을 전부 다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서 더 싼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현금 엔진이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자금줄이 되어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월스트리트가 스페이스X의 가치를 매길 때 지금 당장 로켓 몇 번 쏘고 얼마 버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지구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대한 AI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할 거라는 그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AI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식을 파괴하는 기업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이 장기 비전에 있습니다. 지금 AI 혁명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했고요. 땅값은 너무 비싸서 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GPU가 내뿜는 열을 식히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랑 물이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한마디로 땅 위에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럼 우주로 가지 뭐. 첫째, 스타쉽으로 데이터 센터 장비들을 그냥 상상도 못할 규모로 우주에 쏘아 올립니다. 둘째, 그걸로 하늘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별자리를 만들고요. 셋째, 우주에 널린 게 태양에너지니까 24시간 공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진짜 대박인데, 영하 270도의 텅 빈 우주 공간 자체가 거대한 냉각기잖아요. 냉각 비용이 사실상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건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선풍기 틀어놓고 컴퓨터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냉각하는데 돈이 더 들죠. 근데 우주는요, 그 자체가 그냥 거대한 심우주 냉동고인 셈입니다. 전력 효율, 냉각 효율, 이 두 가지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계획이 그냥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스타쉽 때문이죠. 한 번에 15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쏘아 올리는데, 심지어 이걸 100% 재사용할 수 있으니 발사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지는 겁니다. 스타쉽이 없었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냥 허황된 꿈이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 엄청난 비전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한지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 미래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을 안 해서 직접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페이스X에 부품을 대는 회사들 중에 상장된 곳에 투자하거나 구글처럼 투자를 해서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회사,
즉 알파벳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좀 더 넓게 우주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사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PO 전과 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해요. 상장 전에 어떻게든 지분을 구하면 대박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을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에 상장하고 나면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그때는 이미 기대감이 잔뜩 반영된 비싼 가격으로 시작할 거고 시장의 온갖 변덕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했지만 투자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이 멋진 비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스타쉽을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쏘아 올리는 수준이 안 되면 진정한 파산의 위험이 닥칠 거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큰 산들이에요. 우주의 강력한 방사선을 몇 년이고 버텨낼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하고 한 번 고장나면 수리가 안 되니까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전 세계 정부한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는 복잡한 규제 문제도 있죠. 여기에 우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아마존이나 중국 기업과의 피 튀기는 경쟁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60배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스페이스X가 버는 돈만 놓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정상적인 가치 평가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죠. 이건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류의 데이터 인프라가 땅에서 우주로 옮겨가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할 거라는 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대담한 베팅인 겁니다. 그런데도 왜 투자자들이 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024년 예상 매출이 1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가깝고 작년보다 63%나 늘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투자자들은 그 모든 리스크를 알면서도 기꺼이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카드는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 엄청난 가치 평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투자일까요? 아니면 곧 터져버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일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